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가 의료보험이 미적용되어 6천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청구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시카고 동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두고 시카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활동 중인 한인이 한국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의료보험이 없어 6천만 원이라는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현영 씨는 노모의 병간호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지만 뇌동맥이 18mm나 부풀어 순간 터지면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으나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엄청난 병원비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시카고 장애인체육회 측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뇌동맥을 발견하지 못해 미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장애인 자녀인 성빈이가 엄마 없이 지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안타까운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저희가 그 장애인 여기 전 미주에 있는 한 800명이 모여 있는 장애인 부모님 방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랄 선교단 저기 그 장애인들 그 단체가 있고요. 거기 이제 십시일반지 그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 쪽은 이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이제 모금을 이제 알려서 이제 모금하는 거 하고 해서 지금 총 한 병원비가 6,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4천만 원 정도 한국 하나로 4천만 원 정도는 지금 사실 저희가 모금한 거를 해결이 됐고. 예. 네, 지금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오빠가 먼저 이제 한국은 시스템이 결제를 안 하면 퇴원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아마 자기 신용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혹시 오빠 이제 가정 좀 신뢰가 되지만 이제 그 가정 형편을 좀 여쭤봤는데 아마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일단 카드 결제한 거를 이제는 현영 씨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풀타임으로는 일을 못 하나 봐요.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뇌동맥이라는 자체가 좀 위험한 수술이었고 하니까 우리가 파트타임이라도 이제는 해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12월 5일 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면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아마 지금 모금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돈으로 한 2,200만 원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도 당장 사실 일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아직 회복 기간이 좀 너무 빠른 것 같더라고요. 회복에 비해서. 그래서 좀 몸을 추스리는 동안에 좀 이렇게 생활비가 뭐 넉넉하진 않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빠짐만 좀 지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 받는 거를. 왜냐하면은 지금 성빈이가 아시겠지만 이제 장애인인데 걔가 굴일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생활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큰딸도 뭐 좀 돕기는 하겠지만 이제 큰딸은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잘 터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조현영 씨의 딸 조성빈 씨는 코닐리아드 안개 증후군을 가지고 2001년 태어났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손가락, 발가락의 기형과 선천적으로 약한 심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장은 더뎠지만 부모의 보살핌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5살이 되던 해 성빈 씨의 아버지는 B형 간염으로 세상을 떠나 현재는 시카고에서 조현영 씨와 성빈 씨 그리고 그의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과 체육회, 미랄 설교단 장애인 단체에서 십시일반 모아 지금까지 4천만 원 정도 확보된 상태라면서 현재까지 2,2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현영 씨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났으며 시민권자이기에 한국의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백민희 부회장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더라면 85%에서 90%까지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교통사고 응급 상태에서 그 사고가 났었을 때는 질환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뭐 질환이 있어서 그걸 인해서 생긴 거는 일부만 받고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났거나 진짜 응급 상황에 있을 때는 100%는 아닌데 거의 한 90%, 85%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그 현영 씨가 이제 싱글맘으로 우리 딸 둘을 이제는 장애 자녀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직업이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되게 회계사
보호조 어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회계사 어시스턴트인데 사실 월급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도 되셨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가정에 이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지금 장애인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저도 이제 엄마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진짜 빨리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카고에 있는 모든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관련된 분들이 조금씩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저희 그 현영 씨가 지금 미국에 들어왔을 때도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회복을 좀 더 갖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어려운 이웃의 삶을 같이 무게를 나누는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 가정을 위해서 좀 모금을 좀 부탁드리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백민의 부회장 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장애인 딸을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분이 성빈 씨를 돌볼 수 있게끔 약간의 도움의 손길만 주면 미국에 돌아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휴전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호치스타인 선임 고문 역시 지난주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잇따라 방문해 협상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 방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25일 현지 시간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일부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휴전안 일부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Y넷과 하레츠도 각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밤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아직 이를 완전히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도원 사르는 의회에 출석해 레바논과의 휴전 논의와 관련해 어떤 합의든 주요 조건이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두 가지 주요 요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르 장관은 첫 번째는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헤즈볼라가 군사 조직을 재건하고 레바논에서 재무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레바논의 휴전안을 제안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선임 고문이 지난주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잇따라 방문하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윈TV 미주 뉴스 전성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가운데 이민자 사회가 크게 불안해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경 지역에서는 트럼프 취임 전에 난민 자격을 얻으려는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조차도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서두르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영주권자는 약 1,300만 명이며 서류 미비 이민자는 1,1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 실업률 상승, 집값 폭등 등 여러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예고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이민자들도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다카 폐지를 시도한 바 있으며,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가 다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존폐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립대와 웨슬리언대 등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겨울방학 중 본국 방문 시 트럼프 취임 전에 귀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2017년 취임 직후 이슬람 교도가 많은 국가의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해 국왕 혼란을 초래한 전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재외동포청의 통합민원실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했습니다. 인천공항 민원실에서는 해외 이주 관련 민원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에 민원실, 인천분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기존에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본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 민원분소를 운영해왔으나 출입국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분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 민원실에는 광화문 통합민원실에서 제공하는 국적, 출입국, 병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광화문 통합민원실은 현재 재외동포청, 병무청, 법무부, 국세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국적, 동포사증, 병무, 가족관계, 국민연금 등 광범위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또한 인천공항 민원실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재발급, 재외국민 귀국 신고 등 해외 이주 관련 민원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의 정책과 서비스를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민원실의 위치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미국 내 최고 수익성 기업으로 주목받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루에 5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는데요.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23일 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최근 2주 동안 약 54억 달러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하루에 약 5억 달러를 벌고 있다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수익 증가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근접하며 급등한 데에 기인합니다. 세일러 회장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 전략으로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이후에는 주식과 전환 사채를 발행한 자금을 적극 활용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며 보유량을 33만 1,200개까지 늘렸고 평가액은 현재 약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2주 동안 40% 상승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말 63달러였던 주가는 22일 기준 421달러로 마감하며 올해 들어 약 600% 상승했습니다. 윈티비 미주 뉴스 전성구입니다. 다트머스 대학 사교 클럽에서 한인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명이 기소됐는데요.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트머스대에서 열린 파티에서 한국계 대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몇 달 만에 3명이 기소됐습니다. 사망한 학생은 20세의 장원 씨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소속된 사교 클럽 베타 알파 오메가는 다른 여학생 사교 클럽 알파 파이와 함께 코네티컷 강 근처에서 공동 행사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일부 참석자들이 코네티컷 강에서 수영을 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21세 미만이었습니다. 장 씨는 행사 중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실종됐고 경찰의 수색 끝에 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교 클럽의 회원 3명은 21세 미만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이는 뉴햄프셔주의 성인 음주 기준인 0.08%와 21세 미만 제한인 0.02%를 크게 초과한 수준입니다. 다트머스대는 지난 여름 장원 씨의 사망 이후 알파파이와 베타알파 오메가 클럽의 활동을 즉시 중단시키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학생들에게 내린 정학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시카고 로컬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NBC 시카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일리노이주가 새로운 최저임금 법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최저시급은 시간당 8달러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매년 인상됐으며 이번에 발표된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일리노이주에서 18세 이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입니다. 주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2달러로 이보다 약간 낮습니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3달러로 인상됩니다. 주법에 따르면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주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해당 근로자들은 시간당 8.40달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경우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 이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현재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16.20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1.02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28일입니다. 최근 들어 리테일 종업원들도 집에서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희망하면서 이날 스토어 문을 아예 닫는 업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베스트바이를 비롯해 코스코, 딕스 스포팅 굿즈, 홈디포, 콜즈, 메이시스, 타겟, 트레이더 조스, 월그린, 월마트 스토어 등은 오는 28일 추수감사절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 영업을 하는 방침을 세운 스토어도 많습니다. 문을 여는 스토어는 CVS, 달러 제너럴, 크로거, 스타벅스, 홀푸즈, H&M 마켓, 웨그만스,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등이 있습니다. 다만 스토어 개장 시간은 오전 6시, 8시 등 다양하며 닫는 시간도 오후 2시, 3시, 그리고 4시 등 각 스토어마다 다르므로 미리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